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영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영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내가 이 품목이 제일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재배하는 품목이 혹시 한 몇 가지 정도 아세요? 두 가지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추에 대한 걸 좀 하고 이따 좀 남는 시간에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 핵심적으로 이 품목의 재배 동향과 어떻게 하면은 로컬 푸드의 성공적인 품목으로서 우리가 사업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농업기술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는 안이영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00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 공선하는 농협과 또 로컬 푸드를 운영하는 농협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재배하는 감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한 200g에서 250g 정도 똑같이 나오게 만드느냐, 또 고구마의 경우에도 약간은 길쭉해져 그 고구마가 크기를 똑같이 해서 윤기가 나게 만드느냐, 콩에 대한 거, 또 그러고서 새로 나온 우리 플럼커트에 대한 거, 또 여러 왕대추에 대한 거, 이 수많은 작물에 대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좀 물어보고 자료를 구하고 싶을 때는 저한테 오십시오. 이제 4월 말이 되게 되면은 점점 고추를 일찍 심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4월 25일이면은 그냥 노지껏도 심을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또 터널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4월 15일 정도에 정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정식 시기는 5월달 15일이었습니다.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만약에 많이 하나 그걸 넘어가면 좋은데 갑자기 서리가 내려서 꽃이 끝이 물러지고 검게 변하면서 냉해를 받았다. 냉해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게 되면 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영양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었던 조직이 다시 순간적으로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순간에는 질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암료산 영양제를 연면살포하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께서 아카디안이라는 것만 좀 이름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회복이 빨라집니다. 자, 이 앞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뭐 고추란 거 다 아실 텐데요. 요새 고추 품종을 얘기를 할 때는 대과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더 뛰어넘어서 극대과종이라고 그럽니다. 극자가 다 들어가요. 조숙성에서 일찍 나온 걸 조숙성이죠. 거기서도 극조숙성입니다. 재배를 하면서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은 있잖아요. 바로 1차 추비입니다. 1차 추비.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1차예요. 1차. 고추를 정식을 하고 나면은 그 25일 있다가 1차 추비를 주는 것이 고추 농사의 비결입니다. 그때가 벼도 심어야 되고 또 참깨도 심어야 되고 일이 몰리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추를 생각을 할 때는 극대과종의 극조수성인 이 고추들이 이제 뿌리를 잡고서 분지가 돼가지고서 애고추가 맺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순간에 질소질이 없으면은 얘들은 전부 다 바이러스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 NK 복비나 아니면 요소 비료를 우리가 꼭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25일 있다가 또 그 다음에는
3차서부터는 그때가 이제 붉은색으로 홍고추가 조금씩 색깔을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순간서부터는 우리가 헛골에다가 우리가 줘야 됩니다. 막상 홍고추를 따기 시작을 하면 있잖아요. 그 한번 따낸 다음에 뒤돌아서면서 NK5B를 뿌려야 되는 게 꽃입니다. 작물 중에서 가장 비료 농도에 강하면서 비료를 많이 필요하는 게 꽃이기 때문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추비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파리가 노래지고 황화가 되고 노란병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추비를 주면은 너무 웃자라 가지고서 이게 옆에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크기 때문에 또 늘어지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추비를 안 주게 되는데 또 탄저병이 심하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비는 반드시 줘야 돼요. 다만 여러분께서 이런 고추서부터 토마토 이런 가지과 작물들은 있잖아요. 얘 특성이 우거진 상태에서는 웃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허리춤 정도 올라갔을 때 그 순간에 그때부터 웃자랍니다. 그 순간에 한 번 정도는 규산을 꼭 뿌려주세요. 그게 또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벼농사에서 우거지면서 마디가 웃자랄 때 그 순간에 규산을 같이 뿌리게 되면은 짱짱해지면서 도복이 안 됩니다.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규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7월 초가 됐든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 규산을 한번 넣어가지고 살포를 하게 되면은 병에 대한 내병성도 되게 높아지면서 우리가 생육 관리하기가 되게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또 하나. 연면살포입니다. 근데 그걸 무상으로 이제 규산 잎제가 막 논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또 잔뜩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답답할 정도로 고추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면살포 위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꼭 규산 잎제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300평에 한 2포 정도로 조금만 소량만 주는 게 규산입니다. 자, 또 하나. 품종에서 올해 고추 종자 한 봉지가 17만 원까지 했습니다. 17만 원. 엄청납니다. 근데 그 판매되는 종자의 대부분 특징이 있잖아요. 칼라병에 칼라병에 강하다는 것 쪽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시죠? 칼라병이요. 칼라병. 얘들을 그 붉은색하고 노란색이 그냥 얼룩달룩 해가지고 칼라처럼 되어 있는데 만지면은 물러져 가지고서 얘들 말리지를 못합니다. 그걸 언제 옮기느냐? 이것은 칼라병은 대부분 우리가 심고 나서 한 달 안에 그 순간에 총체벌레가 옮기고 다닙니다. 총체들은 야산이나 들이나 이런 그 낙엽이나 그런 밑에 숨어 있다가 꽃을 심게 되면은 귀신같이 알고서 그냥 날라와요. 근데 날라오다가 얘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을 제일 좋아해요. 또 우리 저쪽에 청색을 입고 오셨는데 청색 2가지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끈끈이를 붙여놓게 되면은 옆으로 피해가도 되는데 일부러 노란색하고 청색에 와서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한 장 정도는 우리가 막대기에다 붙여가지고 총체가 오는가를 한번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총체가 되게 무서운 벌레예요. 작년에 하우스가 됐든 노지가 됐든 총체를 잡으려고 예전에 부메랑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A팜을 넣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잡혔는데 2가지, 3가지 넣고 그것도 안 돼서 친환경 약재까지 넣어가지고서 우리가 뿌렸는데도 잘 안 죽은 게 총체벌레입니다. 자, 근데 그 총체벌레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고추 묘상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지금 가서 이파리가 있잖아요. 이파리가 찌그러들고 기형이 된 것은 전부 다 총체벌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종자의 7% 정도는 그 자체에서 종자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7% 중에서 나중에 심어가지고서 그것이 우리가 전부 다 바이러스가 보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상태에 따라 틀려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7%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 걸린 그 모가 이렇게 표시가 별로 안 자라고 있는데 총체벌레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서 이 나무 저 나무 옮겨가면서 다 흡수를 하게 되면은 100% 다 걸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본포에서 6월 달에 이파리가 쭈글쭈글해지고 또 애고추도 찌그러들고 이파리도 약간 갈변되면서 쏟아진 것도 전부 다 총체벌레에 의한
우리가 바이러스 증상인데 그 증상들은 거의 80%가 묘상에서 다 걸립니다. 묘상에서. 그리고 우리는 꽃을 심을 때 있잖아요. 이파리가 13장 되고 이파리가 동그란 상태로 이파리가 진하고 녹색인 그런 꽃이면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4월 달로 들어서면서 상토 속에 있는 영양분은 자꾸 줄어들게 되고 꽃의 이파리는 지금 뭐 10장이고 11장 나오게 되고 그 속에서 꽃눈이 생기면서 영양분은 더 필요한데 영양분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파리 모양을 보게 되면은 빼쭉하게 길쭉하고 이파리가 말리고 노란 상태로 된 것은 전부 다 영양이 없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위험도가 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미노산 영양제,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가 아카디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아카디안 한 번, 또 조직을 치밀하게 해주는 우리가 영양제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대로 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총체를 잡을 수 있는 약재를 넣어주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고추꽃에 보게 되면은 총체벌레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그거 다 많이 보셨죠? 그 총체를 잘 잡는 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고추 총체약에다가 우리가 코니도를 섞으십시오. 코니도를. 코니도를 다른 이름으로 이미다라고 그럽니다. 이미 똑같은 약입니다. 얘들을 섞게 되면은 우리가 코니도 이미다 하면은 진딧물을 솔직히 잘 못 잡아요. 근데 총체벌레는 잘 잡습니다. 잘 잡아요. 또 꽃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목초액이 있습니다. 목초액. 참나무에서 나온 목초액, 또 실제로 대회에서 진목초라고 해서 목초액이 영양제로 판매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만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신기할 정도로 총체가 잘 잡혀요. 그리고 약을 뿌린 알갱이가 있잖아요. 평상시 동그란 알갱이가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아주 미세하게 붙어가지고 꽃 속에 들어간 총체벌레까지 다 잡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잘 잡아요. 다음에 또 하나, 흑설탕을 있잖아요. 우리 마트에서 한 봉지 1kg짜리가 흑설탕이 1,200원인가 합니다. 그걸 주전자에 넣고 물 넣고 끓입니다. 그 식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물 500, 20단말 정도의 한 주전자 정도를 끓인 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또 잘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교육 자료를 통해 가지고서 뭔가 농약에 대한 정보를 더 얻어야 됩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뿌린 상태에서 못 잡았다고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총체에 대해서 고추에 등록된 약재 중에서 다트롤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다트롤. 다트롤 한 번만 뿌리게 되면은 총체에 대한 걱정은 아예 안 해도 됩니다. 없습니다, 아주. 우리가 오이 농가, 토마토 농가, 또 우리가 이런 딸기 농가, 이런 농가에서 우리가 다트롤을 쓰게 되면은 아주 신기할 정도로 총체에 대한 것을 잘 잡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하우스의 모양이고요. 우리가 멀리서 보더라도 고추 이파리 색깔은 저 정도의 색깔만 유지되게 되면은 성공률이 진짜 높습니다. 이파리를 엽색을 높인다는 거. 그 아까 모두싹에 대해 설명을 했죠. 모두싹은 있잖아요. 하나의 약재가 병과 충을 동시에 잡으면서 또 생육 촉진을 하는 그 기작이 뛰어납니다. 신기할 정도로 좋습니다. 아까 그런 그 오이에 대한 것처럼 있잖아요. 고추에서도 계속 연속적으로 착과 비대하는 이런 과체류에 대해서 생육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녹인병에 대한 거, 고추에 대한 탄저병, 목화 진드물도 있는데요. 우리가 고추에서는 참원지 응애라고 응애가 보이지도 않는데 새로 나온 순들이 멸치 마른 것처럼 비틀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항상 우리 지역에서는 6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항상 생깁니다. 또 8월 달에 생기고 그거를 전부 다 잡아줍니다. 또 진드물 잘 잡아요. 총체 잘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기농업자재인 이 모두싹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병해충에 대한 것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 농사까지 짓는 분들 또 아니면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그 순간에 조금 이게 병이나 충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약재들을 혼용해서 뿌리게 되면 약효가 더 월등히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월 중순 하순 정도에 홍고추, 물고추로 1kg 하면은 요 한 주먹밖에 안 됩니다. 그게 최고 시세가 5,000원까지 갔습니다. 한 포대가, 비료 한 포대가 20만 원씩 갔습니다. 홍고추가. 그리고 우리가 노지 재배에서 여러 작물들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소득이 노지 작물로 평당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높은 게 고추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추에 대해서 더 농장답게 제대로만 농사 짓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터널 재배, 노지에서 터널 재배를 했을 때는 우리가 평당 4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15,000원씩 하게 되면 한 6만 원 정도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 하우스에서 아사기 고추, 또 퍼펙트 고추, 또 그러고서 여러 가지 이런 풋고추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좋은 품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올해 있잖아. 이거는 아까 등록된 건 작년도에 등록된 거고, 올해 들어가 가지고서 이 갈색 전문입병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늘, 뭐 대파, 과수 이런 것까지 동시에 다 등록이 상반기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에서 우리가 줄기가 갈라지고 시커멓게 썩어 가지고서 우리가 그 수확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 덩굴적인 병에 대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친환경으로 다 방제가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작물에 우리 로컬 푸드를 해서 이게 무슨 병인지, 이게 뭔가 해충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지만은 그게 안 될 때는 모두 싹 가지고서 방제를 하시면은 다 됩니다. 예. 자, 이게 우리 농민이 웃음 짓는 그날을 위해서 이 나라바이오와 또 김제 유기농산 사장님, 또 그리고 이런 나라바이오의 전북 총판 사장님께서 여러분들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진딧물에 대한 거, 진딧물, 또 총체벌레, 또 탄저병에 대한 거, 탄저병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수확을 하면서 바이러스 예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거, 고추 다 떨어지죠. 이 바이러스가 고추에서는 한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10가지. 그 중에서 이 계저 바이러스는 있잖아요. 여기 꼭지가 노래져 가지고서 옆에 건드리기만 하면 톡톡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항상 6월 말 7월 초에 많이 나오죠. 그것은 계저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 속에가 시커멓게 썩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방지하면서 오이 기형이 되는 거, 특히 요 토마토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마늘에서도 검은 점이 생기는 것이 전부 다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다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작물에 대해서 문제 병해충에 대해서 그 중에서 약간은 세균성에 대한 걸 조금만 빼주고서 대부분은 다 방지합니다. 특히 세균성 병들도 처음에 곰팡이 때문에 물러지고 장애가 나오게 되면은 더 세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세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모두싹에다가 세균을 방지할 수 있는 요새 친환경 약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은나노 클린이라고 그러는 세균을 잡는 약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뿌리게 되면은 이 병에 대한 것은 100%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100%. 자, 그리고 이런 사종 모두싹이 이용한 가능한 작물들도 이렇게 모든 게 대부분 있고요. 친환경 추천 약재, 약재 사용법, 또 영양제까지 우리가 처방을 다 해주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환경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이쪽에 시설 재배가 좀 풋고추도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광선에 대한 것을 좀 관리를 잘해야 되고, 온도에 대한 거, 수분에 대한 거, 공중 습도에 대한 거, 또 환기 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하우스에서 잘 관리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토양 관리를 제일 잘 해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생육 관리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시설고추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노랗게 되는 것은 이 뒷부분에서 곰팡이가 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곰팡이가.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잘 이름을 몰랐었는데 갈색 전문이병, 또 그러고서 하우스에서 흰가루병에 의해서 이렇게 병반이 생기면서 이렇게 증식을 하는 게 많고요. 이게 이파리가 나빠지게 되면은 열매가 좀 고가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고가를 속을 갈라보게 되면은 하얗게 씨가 달라붙는 태자부라는 게 있어요. 태자부에 양쪽으로 씨가
이 여린 씨앗들이 붙는데 그게 양쪽에 고르게 붙게 되면은 열매가 똑바르면서 쭉 뻗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파리를 좋게 만들면은 꽃가루가 좋아지게 되고 씨가 잘 붙게 되고 정형과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끝에가 있잖아요. 이 고추가 보게 되면 끝에가 빼쭈거해서 턱 꺾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영양분이 끝에까지 못 올라갈 때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로컬 푸드에 들어오는 물건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윤기가 나고 기능이 좋고 또 맛이 좋다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면은 외지에서도 우리가 독림제 로컬 푸드로 다 달려올 걸로 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설 환경 관리하는 모습들이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파리는 항상 녹색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꽃가루가 좋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가해가 수술이고 가운데가 암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가 제대로 생겨야지만이 우리가 정형과가 생긴다는 거고요. 요 뒤에 보면은 요 숨어 있는 게 이게 총체벌레입니다. 총체가 요때 수정이 되면 요 밑에서 여기서 있잖아요. 이 애꽃추가 생기는데 요 애꽃추를 살짝 갈궈서 먹게 되면은 이게 커지게 되면 있잖아요. 꼭 녹슬은 것처럼 이게 얽혀진 상태로 되는 게 총체벌레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이러스가 감염되게 되면은 애꽃추들이 찌그러들어 가지고 이게 기형이 된 게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 총체벌레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꽃필 때 잘 보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묘상에서부터 옮겨 붙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총체 이게 걸린 묘를 사거나 우리가 길러내게 되면은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묘를 사는 게 너무 관대해요. 근데 막상 그 잘 보게 되면은 꽃이 핀 거에 보면 총체가 있고 또 뒤에 붙어 있고 또 흰가루가 붙어 있고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종에 대해서 A급 모종, 제일 좋은 모종이 기준이 뭔가를 먼저 세운 상태에서 그런 모종을 재배하고 또 그러고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파리는 13장이 꼭 돼야 돼요. 그리고 꽃은 하얀 꽃이 피를 낳고 그럴 때 그때 그러고서 줄기가 절간이 짱짱하면서도 다음에 포트에서 뽑아봤을 때 뿌리가 하얀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장에 가서 사온 거 보면은 엄청 큰 걸 사와요. 왜 이렇게 큰 걸 사오시면 물어보면은 이래야지 심고서 줄 띄우기가 빠르고 쉽다고. 그래서 큰 걸 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자 정도 되는 걸 꼭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더라도 그 옆에 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 집은 꽃이 하얗고 탐스럽고 아주 크고 좋은데 어떤 집은 아주 조금 해가지고서 이게 보일랑말랑 하는 게 있습니다. 꽃이 좋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께서는 올해 농사의 비결은 심고 나서 한 달 안에 고추 농사는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25일 차에 반드시 NK 목비를 추비를 해야 돼요. 생육이 제일 떨어질 때요. 제일 활성화돼서 큰일 났고 그럴 때 비료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고추는 기가 죽듯이 세력이 죽으면서 내병성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가 다 걸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알으시고요. 또 품질 향상 관리에 대한 거 이따 사진을 보면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품종 보면은 이 꼭지가 질겨가지고 따다 보면은 줄기가 꺾어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여기 손에다 살짝 끼고서 여기 칼날이 들어있어서 살짝 누르면은 이 따지는 그런 도구들도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하게 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총체벌레. 하여튼 올해 무조건 총체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자, 이 나무 하나에서 10,000개까지 달립니다. 고추는 나무입니다. 나무. 고추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비료하고 온도하고 물만 주면은 엄청나게 달리고요. 또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고추가 많이 달립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땅구자 잎재라는 것을 땅에 넣고 심게 되면은 활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모두싹을 액상을 잎재로 만든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땅에서도 힘을 복돋아주고 위에서도 복돋아주게 되면은 고추는 엄청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세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말리게 되죠. 말린 거. 자,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우박을 좀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까 아카데안이라든가 이 생육을 촉진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주게 되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리고 옆에 또 가지가 나오게 돼서 하는데요. 1차 추비를 여기다 준다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 25일 정도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는 이 고추 묘가
이렇게 노란 상태의 이파리를 심게 되면 있잖아요. 확실히 뿌리가 안 내립니다. 나중에 뽑아보면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바로 꽃은 묘상에서 심기 전에는 이파리가 진한 녹색을 띠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 루트칼. 루트칼. 와, 모두 가정 쓰셨네. 아, 여기가 회장님 밭이신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아. 아니, 색깔이 다른데요? 아까 거기하고는? 아, 앞에 봤던 모하고는 색이 완전히 다르죠? 예. 아니, 잎사귀도 크기도 다르고, 아, 여기 모두 싹 뿌린 흔적이 지금 있네요. 예. 와, 진짜 딱 뿌린 흔적이. 이렇게 뿌리가 총총이 이 포트 안에 그냥 딱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앞전에 그 정식 하는 밭에 가 봤지만은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진 않았거든요. 줄기도 굵지만은 키도 적당하고 아, 웃자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죠. 짱짱하다는 거네, 그러니까. 예. 그, 마디가 짧다는 거죠, 지금? 마디도 짧고 지금 현재 물도 지금 줘야 하는데 아직 안 준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장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찍서부터 비료를 또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웃자라 버려요. 옛날에는 웃자랄 때 빗자루로 쓸어주라고 그랬어요. 충격을 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정용 선풍기를 있잖아요. 아마 지금서부터 가장 약하게 틀어가지고서 묘상에다 갖다 놓고 회전으로 시켜가지고서 바람이 살살 일도록 하게 되면은 꽃도 많이 생기고 뿌리도 좋아지고 그러고서 웃자람이 없어집니다. 그걸 가정용 선풍기가 안 될 때는 조그만 환풍기 가지고서 바람을 돌려줘야 됩니다. 바람이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라디오를 틀어주십시오. 라디오에서 음파에서 이파리가 흔들려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꽃춤매가 더 월등히 더 좋아집니다. 그 대신 음악을 있잖아요. 너무 요란한 거 AM 틀지 마시고 FM을 트십시오. AM 틀면은 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나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거 말고 FM에 그 음파를 틀게 되면은 상당히 그 진동이 더 부드러우면서 꽃가 더 잘 됩니다. 자, 2차 추비는 1차 추비를 포기하고 포기 사이에 꼭 줬고요. 2차 추비는 이 어깨선 쪽으로 삼각형으로 뻗어 나와서 뿌리가 뻗기 때문에 이 정도에 주고 3차서부터는 헛골에다 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제일 먼저 달린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때가 뿌리가 뻗을 때인데 이쪽으로 영향이 다 가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맨 처음 방앗달에 있는 것은 보이는 대로 미리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 터널꽃을 보십시오. 쭉쭉 뻗죠. 엽색이 이렇게 진하죠. 이런 상태 우리가 땅부자 입자에 들어가고 모두싹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다만 터널고추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에요. 고추는 지온을 높이고 평균 온도를 높이게 되면 생육이 되게 빨라집니다. 그 터널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는 이 점적호스가 한 줄씩 들어가 있어요. 점적호스는 압력이 낮더라도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져요. 그래서 물을 주는 시간은 긴데 모터 하나 가지고서 한 번에 줄 때 한 600경까지 골고루 다 줄 수 있어요. 저렇게만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또 영양이 필요할 때 또 그 생육 단계별로 있잖아요. 필요한 영양분이 좀 틀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리를 알고서 거기에 맞게끔 비료를 녹여서 물하고 같이 주게 되면은 고추는 4근 이상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꽃이 모양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고추 맛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터널고추를 비료를 잘 관리하신 분들 고추는 있잖아요. 김치를 담가 보면은 맛이 확실히 틀려요. 맛이 좋아집니다.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 집 고추를 매년 구입을 하는 고정 고객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터널점에 대한 걸 조금만 더 알아주시고요. 1.8배는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그 고추에서 다수학 요인을 볼 때는 좋은 묘를 확보한다는 거, 또 붕사를 꼭 시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추에서 있잖아요. 가락지 낀다고 해서 고추에 이 금이 가는 게 있어요. 그건 전부 다 붕소부적입니다. 또 열매가 끝에 꼬부러진 것도 또 기형이 된 것도 전부 다 붕소부적입니다. 붕소는 생육을 조정하고 또 그러고서 뿌리를 발달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우리가 그런 붕소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장마 때 어떻게 하다가 낮은 데 심어서 물이 두둑까지 물이 출렁출렁 거리더라도 우리가 붕사비료를 주고 우리가 이파리에다 뿌려주는 붕산비료를 뿌리신 분들은 있잖아요. 고추가 시들질 않습니다. 뿌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하실 때 거기다가 붕산을 좀 넣어서 뿌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칼슘과 붕소와 또 이런 마그네슘이 혼합되어 있는 영양제를 잘 선택을 해서 살포하게 되면은 뿌리가 열매가 많이 달린 상태에서도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미당 깨끗하죠? 자, 요 상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너무 노래지는 것은 너무 노랗게 올라가는 것은 이때 철분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또 물 주는 것도 기술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주게 되면 있잖아요. 그럼 물 주는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물 주는 것은 누가 맡아가지고서 꾸준하게 똑같이 주는 것이 물 관리가 좋고요. 너무 차가운 물 주는 것보다는 약간 우리가 물 받아놔서 데워진 걸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총체벌레입니다. 총체벌레가 다 물어서 기형을 만든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보게 되면은 그 집 육묘상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있잖아요. 이쪽에 한쪽은 상추 심어놓은지, 배추 있는지, 감자 있는지, 뭐 풀, 잡초 있는지, 뭐 별난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추 가지고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요. 육묘상이 고추 하나만으로 깨끗하게 있어야 돼요. 잡초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잡초에서 거의 총체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봄밭에서 거의 생기기 때문에 이걸 총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약간은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약효가 오래 가는 약재, 그 약재, 농약으로 볼 때는 팬텀이라는 것을 좀 쓸 수가 있고요. 또 엑설트 같은 걸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노래졌어요. 영양이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파리가 노란 색깔로 빼죽여지면서 이렇게 말려버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고추 농사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좀 더 우리가 영양가 있으면서 괜찮은 아까 아카디안이라든가 또 몇 가지 약재들을 교대로 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병반들이 전부 다 이 묘상에서 우리가 탄저병, 갈색 전문이병, 그러고서 우리가 세균성, 우리가 반점세균병 이런 게 다 걸리는 것입니다. 묘상에서 최소한 3번 정도는 방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싹 가지고서 우리가 살포를 해주시면은 대부분 병하고 벌레까지 동시에 다 방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파리 색깔은 요 상태가 돼야 돼요. 요 상태. 동그란 상태로 요 상태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지간한 걸 다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이파리가 울퉁불퉁하고 빼쭉합니다. 약간의 냉해를 받은 상태에서 쭉 길쭉하게 뻗은 것은 좀 더 유한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수가 너무 늘게 되면은 밑에 갈변을 해버려요. 갈변한 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역병이 많아져요. 역병. 그래서 너무 육묘를 길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파리가 하얗고 요보다 좀 짧으면서 밑에 하얗까지 진한 녹색을 띠는 묘를 우리는 골라내야 됩니다. 그런 묘를 또 심어야 돼요. 자, 요런 상태가 제일 좋은데 엽색이 조금만 더 진해지면 더 좋습니다. 예. 또 아까 총체벌레 나왔죠. 총체 이걸 또 잡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꽃에 대해서 요때 총체가 먹게 되면은 장애가 또 되게 심해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또 미생물에 침적을 해서 심는 방법도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고추는
한 달 동안에, 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뿌리 관리입니다. 뿌리 관리. 뿌리가 잘 뻗으면 나중엔 자동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줄긴 뻗어요. 근데 뿌리 쪽에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돼요. 근데 그 뿌리에 신경 쓰는 것은 심기 전에 육묘상에서 이틀 전에 뿌리 밝은제를 반드시 뿌려갖고 나가야 됩니다. 육묘상은 따뜻해요. 근데 밖에 나오면은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서 오돌오돌 떨면서 힘이 없어요. 그럼 뿌리가 못 내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육묘상에서 요 새뿌리라고 그러는 우리가 밝은제가 전문 밝은제입니다. 이걸 연면살포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서 일주일이면은 활착이 돼요. 활착이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 뿌리가 새로 나온 뿌리가 있잖아요. 이 새뿌리가 자기 스스로 수분하고 양분을 빨아들일 때가 옵니다. 그 순간에 조금은 어렵지만은 배부식 분무기에다가 우리 새뿌리 이런 거 20에서 30ml 정도 넣고 그러고서 총체벌레약 넣고서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배부식 분무기 노즐을 있잖아요. 신주로 된 거 2구짜리가 아주 안개처럼 나옵니다. 너무 흔들리지 않게 위에서 살살 돌려주면서 그걸 새뿌리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게 보약입니다. 보약. 두 번에 의해서 뿌리는 먼저 줄기가 뻗는 것보다 뿌리가 먼저 탄력을 받으면 성공해요. 어떤 집은 줄기가 쭉쭉 올라와서 이거 심은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엄청 컸다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뿌리가 먼저 뻗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새뿌리 또 한 번을 아까 더 뿌린다는 거. 그래서 미세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뿌리가 좋으면은 어지간한 이 냉해에도 다 견뎌냅니다. 또 회복도 빠르고요. 그래서 이런 또 그 대신 심을 때 너무 깊이 심지 마십시오. 깊이 심으면은 뿌리가 못 나와요. 뿌리가 또 줄기가 물러져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증상을 보인다 그럴 때는 곧바로 이 새뿌리를 다시 한번 더 뿌려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심은 포기는 활착을 잘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시들게 돼 있습니다. 또 가스가 나오게 되면 또 시들게 돼 있고요. 자, 이게 다 뿌리가 검게 변한 상태에서 우리가 줄기가 다 죽은 것입니다. 이런 그 장애 증상이 고추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5월 초까지 뜨거울 때 또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고추밭을 못 갔을 때 그 순간에 이 장애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새뿌리라는 뿌리 밝은제라는 것을 중요시 해야 되고요. 어차피 그걸 뿌릴 때 거기다가 총체약을 넣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이것도 왜 시든가 볼 때 물러져 있어요. 뭐 삶은 것처럼 물러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유박 피해입니다. 여러분 유박은 있잖아요. 포장지에 보게 되면은 미숙탭이라고 찍혀 나옵니다. 그 절대 발효가 된 게 아니에요. 얘들은 기름을 짠 찌꺼기에다가 미생물 배합해가지고 급속으로 건조시키면서 찍어 나온 게 유박들입니다. 발효가 안 된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곧바로 쓰게 되면은 그럼 그 다음에 아직 땅의 온도가 처음엔 차갑죠. 근데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열을 받게 되면은 그때서야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유박 피해요. 그래서 유박은 사실은 지난해 가을이나 여름에 미리 준비를 해둔 걸로 쓰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이 농업에서 작물이 초기 생육이 나쁜 것을 거의 분석을 해보면은 유박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싸다고 또 아는 집에서 산다고 그래서 그냥 덜 썩은 유박을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아예 믿을 만하게 제품적으로 있잖아요. 완전히 부숙이 되고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성 유박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뿌리 생장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예. 다 뿌리죠. 자, 그럼 뿌리가 물르게 되면은 자, 역병의 경우에서도 이 역병 뿌리 물른 대로 있잖아요. 역병군이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올챙이. 그래서 물 따라서 물이 고이는 쪽으로 해서 얘 역병균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속에 물 다닌 통로가 서서히 마르면서 곰팡이가 채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줄기가 갈색으로 변해요. 그게 역병입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역병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역병이 생기는 온도가 5월 25일 정도의 온도인데 그때가 뜨겁고 건조해지면서 그러면서 올챙이가
이 균이 있잖아요. 못 다니기 때문에 역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병이 있잖아요. 6월 달에 들어가서 또 6월 달에 초순이 날씨 온도를 제일 좋아하는 균이 하나 있어요. 균핵병이 일종입니다. 균핵병이 일종인데 우리가 흰 비단병이라고 그럽니다. 줄기를 하얗게 균사가 감싸서 비단이 감싸는 것 같다고 그래서 흰 비단병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벼농사에서 볼 때 문고병이 일종입니다. 문고병, 균핵병이 일종인데 흰 비단병이고요. 얘들은 군데 풋고추가 신장 속도가 빠를 때 증상으로 볼 때는 6월 20일 정도에 나와요. 전염은 6월 초에 전염을 하고 그래서 포기가 왜 이렇게 시들지? 가서 뽑아보게 되면은 요 부분에 이게 하얀색 균사가 덮여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도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예방약제를 뿌릴 때 아까처럼 초반에 총체약을 줄 때 그런 순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균핵병이라든가 여러 병균에 대해서 동시에 방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약제를 같이 넣어서 뿌려주면 좋습니다. 약값이 저렴하면서 무난하게 뿌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차세대라는 게 있어요. 차세대 다음에 또 네오보르도 이런 약제를 뿌려주면은 기본적으로 다 예방이 되고요. 또 영일 바이오, 사파이어 이게 사파이어가 어떻게 보면 전문 약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우스 하는 농가에서는 고추에서도 선충이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충이 왜 이렇게 갑자기 생길까? 그걸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덜 썩은 우분을 많이 냈을 때 선충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선충이.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초에는 들판에 선충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곧바로 선충까지 들어와 가지고서 그게 우리가 발효가 안 되게 되면은 하우스로 다 들어가면은 선충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줄기가 치밀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은 이 두둑에서 햇빛을 받아서 열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조직이 약해서 꺾어진 거 여러 가지. 이거는 줄기가 검게 변하는 것은 우리가 한쪽에서는 흙에서 튀겨가지고서 줄기 역병이 번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다음에 계저 바이러스라고 해서 우리가 줄무늬가 생기는 그런 바이러스가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이파리가 연하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묘상에서 우리는 병충해 방제, 3회 종합 방제, 그러고서 초반에 뿌리 발근을 최대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 전개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 상태가 요 정도 상태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감기 걸릴 때 이 영양을 보충하듯이 우리가 영양이 떨어지면은 감기가 걸리듯이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그게 바이러스 초기 생길 증상들입니다. 이렇게 엽색이 연하게 되죠. 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추비가 늦게 되면은 전부 다 바이러스로 다 연결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25일 차에 우리가 꼭 그 추비를 들어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옆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옆 전개가 됩니다. 자, 요때 우리가 이 고추 이파리가 약간 이게 울그러들면서 좀 상태가 안 좋아졌죠.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집니다. 근데 고추는 있잖아요.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칼슘이란 걸 되게 좋아해요. 칼슘. 근데 칼슘이 없게 되면은 6월 말에 보면은 고추 끝이 다 시커멓게 변해 있는 게 다 칼슘 부족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6월 초에 그 풋고추 생긴 거를 갈라보게 되면은 벌써 그 끝에서 검게 변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증상, 피해가 나온 다음에 그걸 치료한다고 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다 따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올해 좋은 고추를 만들 때는 이 칼슘 전문제를, 효과가 좋은 칼슘 전문제를 있잖아요. 조금 일찍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5월 말부터 아니면 6월 초부터는 특히 6월 달에는 이 칼슘 전문제가 2번에서 3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온도가 뜨거웠다 그럴 때는 저녁 시간대로 해가지고서 6월 달은 칼슘을 공급만 잘하게 되면은 뜨거운 상태에서도 낮에 뿌리가 더 잘 뻗어요. 뿌리가 칼슘이 없으면 끝에 물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뜨겁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멀칭 비닐로 이 배색 비닐에다가 손을 대봐서 뜨겁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그때 땅의 온도는 30도가 넘어서 3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뿌리가 좋아하는 온도는 22도인데 10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뿌리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칼슘을 제일 흡수를 못해요. 이동을 제일 못하는 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제 중에서 전문 약재로 저희는 아리캡이라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황화되는 것은 약간의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이런 미량 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아리캡 쪽을 주시면은 장애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파리가 있잖아요. 유난히도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게 있어요. 노랗게. 이거는 철분이 없어서 그래요. 철분. 사람이고 이 꽃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줄기가 발생을 할 때는 철분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동인주의 지역에서 한 6월 5일까지 낮에는 뜨거워졌지만은 밤에는 아직까지 차갑습니다. 그때 철분이 땅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서 올라오지 못할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요때 5월 달에 한 2번 정도 철분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추천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조직이 되게 치밀해집니다. 새로운 나온 순이 되게 좋아져요. 짱짱해집니다.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웃자람이 없으면서 이 상태에서 뿌리가 5월 달에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은 6월부터는 고추가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황색으로 된 게 있잖아요. 줄무늬처럼 찍찍 이렇게 거져 있는 거. 요게 전형적인 마그네슘 결핍 증상입니다. 마그네슘. 근데 실제로 이 고추가 풋고추도 그렇고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그리고 나중에 홍고추도 그렇게 되는데요. 색깔도 내고 그러는데 그 많은 영양분을 있잖아요. 얘들은 바로 이파리에서 뺏어가고 있습니다. 뺏어가요. 그래서 고추가 홍고추로 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마그네슘 전문제를 한 번을 뿌려주게 되면은 이파리가 두꺼운 상태로 녹색으로 진한 상태로 있게 되면은 고추가 비대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햇빛을 보고 영양분을 잘 만들기 때문에 고추가 크게 더 커지고 또 장애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터널로 했다 그럴 때는 우리 바닥에 땅부자 입자가 제대로 들어가고 또 아니면 고토석회가, 고토가 다른 이름으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그게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땅부자 입자하고 기능성 비료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땅속에는 비료 성분을 있잖아요. 이 지상부에 이파리하고 열매까지 아주 충실하게 이삿짐 센터 직원들처럼 있잖아요.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빨리빨리 그 물질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유황입니다. 유황. 엄청 부지런해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주변의 물질들을 다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이 치밀해지고 그러고서 이런 그 품질, 이 비대가 되게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황이라는 것은 원래 다이센, 망코지처럼 유황 성분은 살균 성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균을 많이 해버려요. 그리고 껍질이 약한 벌레들, 진드물이라든가 총체라든가 응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동시에 다 방제를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이제 겨순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반 노지에서 심은 거요. 겨순 제거. 남자들 시키게 되면 있잖아요. 그냥 요 방앗다리 요 밑에서부터 쑥 훑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릴 때는 뿌리가 더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순이 뻗어 나오는 이 힘이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이때 힘이 생겨요. 순이 올라올 때. 그리고 이파리 면적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걸 순간적으로 다 따게 되면은 고추가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 상태를 봐가지고 진짜 충실하다 그럴 때는 겨순을 더 빨리 따도 되지만은 나무 상태가 좀 빈약하고 이파리 노랗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이 순을 키운 다음에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이런 점에서 아까 보게 되면은 따낸 상태에서 이제 애고추들이 많이 맺혀요. 이럴 때 좀 더 이 열매가 더 많이 맺히라고 알알이 잘 맺히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착과 촉진제로서 우리가 알마니라는 것을 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실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우리가 넣어서 이 생식 조건을 되게 좋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오이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야, 저 집은 이파리가 되게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럴 때 알마니를 치게 되면은 열매가 되게 좋아집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열매 따준다고 그랬고요. 이게 지금 총체벌레, 그리고 또 다음에 참원제응의 피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항상 노지에서는 6월 초에서 중순입니다. 그게 눈에도 안 보여요. 돋보기로 봐야지 간신히 보일 정도로 그 작은 응애, 거미처럼 생긴 응애가 있잖아요. 얘들이 꼭 새순 쪽으로만 올라가 가지고서 흡집을 하다 보니까 새순이 멸치 마른 것처럼 변하는 게 전부 다 참원제 응애입니다. 이거를 응애약을 쓰게 되면 응애약이 돈이 되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싹을 조금만 일찍 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싹에는 초록색 기본 모두싹이 있고 빨간색에 영양 성분이 더 보강된 모두싹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작물들은 어지간히 큰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영양이 들어가는 걸 치게 되는데 고추는 있잖아요. 고추 자체가 엄청나게 분지가 많이 되면서 한 번에 애고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고추는 우리가 거의 처음서부터 이 빨간색 모두싹을 써도 됩니다. 그러면 고추의 그 생장이 더 월등히 더 좋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총체벌레가 흡집을 해서 영양을 빼앗기더라도 빨간색 모두싹에 보충을 해줘요. 왜 그걸 일찍서부터 치라고 그러냐면은 고추에서 영양이 떨어지면 곧바로 바이러스로 걸려가지고서 6월도 넘기기 전에 바이러스 때문에 고추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을 보충을 하고요. 지금 이게 다 바이러스 증상들입니다. 이파리들 얼룩달룩해지고 이 막 굴곡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서 좀 있다가 시커멓게 되면서 이파리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고추 따지를 못합니다. 이게 다 새순이 고사되는 증상들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파리가 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런 증상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칼슘이 제대로 못 올라갈 때 조직이 나빠지게 되면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칼슘제를 줘야 되고요. 또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꽃은 떨어져요. 특히 하우스에서 이게 더 많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아리캡이라든가 칼슘이 들어가서 조직이 치밀한 상태에서는 꽃가루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낙과도 월등히 더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파리는 요 상태의 이파리를 유지시켜야지 꽃은 많이 수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런 노란색의 흔적들은 얘들을 이파리 뒷면에서 총체벌레가 물었던 흔적들입니다. 바이러스를 옮겼어요. 이 상태에서 영양이 충분하면은 이게 바이러스 표시가 안 나버려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일찍서부터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모두싹이죠. 이게 초록색이 기본이고 아까 빨간색이 영양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야지 바이러스를 미리 잡을 수 있고요. 이게 일반 응애입니다. 일반 응애. 응애에 대한 것도 잘 잡고요. 참원제 응애는 이거보다 더 작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참원제 응애. 자, 그리고 애고추가 착과를 하는 거고요.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상 고추가 재배 끝난 다음에 고추대를 뽑아보게 되면은 뿌리는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이 조그만 뿌리가 이 지상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 고추들을 비대를 시켰어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힘을 있잖아요. 뿌리로만도 주는 것으로 부족해요. 그 옆면으로 아까 빨간색으로 주게 되면은 고추는 충실하게 잘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풋고추가 비대를 한꺼번에 하죠. 비대를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터널 재배에 밑에다 호스를 한 줄씩 까는 겁니다. 땅을 보게 되면 있잖아요. 완전히 황토 땅이라 탄력도 없고 질퍽질퍽거리고 물도 빠지지도 않고 이 땅에서 여기서도 평당 4근씩 따냅니다. 그거는 우리가 뿌리가 붕서가 필요한 시점이 있고 생장을 위해서 아미노산이 필요한 게 있고 마그네슘 또 여러 미량 성분 또 가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서 우리가 관주를 잘 하게 되면은 고추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고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실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있잖아요. 이 땅보다도 더 좋은 땅을 구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3,000평짜리 전문 농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고추 두둑은 길면 안 됩니다. 짧은 두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길을 뚫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짧은 두둑들을 해가지고서 가운데다가 우리 적재함 열어놓고 1톤 차에다가 우리가 그 풋고추, 홍고추 딴 거를 실어가지고서 나중에 출하하고 그런 식으로 전문 농장만 하게 되면 좋습니다.
우리가 고추 농사가 힘든 것은 바로 제일 뜨거울 때 홍고추를 많이 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건 있잖아요. 다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다 보니까 계속 움직여가면서 다녀야 되고, 이 상태에서 더운데 잠깐이라도 그늘에서 쉬고 싶은데 그늘이 없고,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은데 냉장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추 농사가 힘든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문 농장을 만들어서 가운데 쪽에다가 관리사하고 건조실을 두고, 이 상태에서 더울 때는 좀 쉬어가면서 그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장만 만들게 되면은, 홍고추에서 우리가 평당 내근을 있잖아요. 건고추를 기준합니다. 건고추. 이 상태에서 진짜 내근만 나온다고 그러면 15,000원씩 거의 6만 원까지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3,000평에서 최대 1억까지를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일 작물로 제일 현금화가 되고 제일 좋습니다. 그 대신 이게 있어요. 따면서 말리는 작업까지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홍고추 시즌 있잖아요. 7월달하고 8월달 중순까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극조숙성 있는 대과종을 우리가 심어가지고서 초기 생육을 더 빨리 해가지고서 7월하고 8월달에 최대한 홍고추를 따가지고서 홍고추 시장에서 새벽 시장에 다 내는 것입니다. 건고추는 그 이후에도 이 물비료만 제대로 주게 되면은 10월 말까지 엄청나게 좋은 홍고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로 말려도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우리가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벌레에 대한 거 유인을 해서 다 잡아줘야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나방약재 하면은 알타코아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가격이 저렴하면서 효과 좋은 프레바톤도 쓰고 애니춘도 쓰고 여러 가지를 많이 쓸 겁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잖아요. 친환경 약재 중에서 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나방서부터 여러 벌레들을 동시에 아주 기차게 잡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요 하나로 충싹이라고 그런 것을 하나 이름은 기억을 해 주십시오. 특히 나방 쪽을 기차게 잘 잡습니다. 나방 쪽을. 그리고 우리가 유인기도 해야죠. 또 하나는 있잖아요. 약을 치실 때 요 순간에 있잖아요. 목채액을 있잖아요. 몇 방울만 좀 넣어 주십시오. 목채액을. 그럼 나방들은 있잖아요. 이 냄새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그 페로몬 성분이 있으면요. 저 몇 킬로 떨어진 데서도 나방이 날아올 정도로 냄새에 민감해요. 근데 목채액을 살짝 넣게 되면 있잖아요. 산불이 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나방들이 오다가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리고 목색을 넣게 되면은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나방들이 확실히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풋고추를 쭉쭉 비대를 시키는 거고요. 자, 그때 우리는 모두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여기서 볼 때 특히 하우스 쪽에서 이렇게 웃자라고 이럴 때 있잖아요. 아까 여기도 보시면은 이 절간이 너무 길어지죠. 이 절간이 여기 길어지고 있죠. 요 시점이 아까 1m, 우리가 이 허리춤 정도가 올 때입니다. 요 시점에 비가 자주 오고 그러면은 얘들이 쭉 웃자라 버리면은 늘어지고 그러면서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허리춤이 올 때 반드시 고추에서는 규산을 꼭 살포를 해줘야 돼요. 다른 작물들도 있잖아요. 야, 얘들이 그 대신 너무 어릴 때 치게 되면은 또 답답할 정도로 안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벼농사에서 묘를 키울 때 묘가 너무 웃자랄 때 그 순간에는 한번 뿌리지만은 어지간한 작물들은 조금 어느 정도 생장을 한 상태에서 뿌려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뿌리가 약해질 시점이거든요. 올라오게 되면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뿌리가 약해질 때 그 순간에 웃자란 걸 잡아주게 되면은 뿌리가 되게 좋아져요. 다시 좋아져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모두싹을 또 쳐서 기본적으로 생육을 촉진시키면은 이 고추에서 다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규산 영양제를 뿌리고 2차로 도장 억제제를 살포하게 되면은 우리가 웃자라는 것을 전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로컬푸드에 나오는 이 물건들이 맛이 별로 없다, 그런 느낌이 만약에 들 때는 소비자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거를 여름같이 생육기 때 있잖아요. 이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서 뿌리도 좋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품질이 윤기가 나면서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엽색이 엷어지면서 우절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추비를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 우절할까 봐. 근데 주산을 요보다 좀 일찍 준 상태에서 고추밭은 뒤돌아서면서 추비를 줘가지고 이파리를 시커멓게 만들고 나와야지만이 고추를 많이 땁니다. 아니면 탄저병이 더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1차는 주산 영양제를 뿌린다는 거, 2차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름철에 비가 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웃자라요. 웃자라는 것을 그 다음에 잡는 것이 도장 억제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썼던 브리오, 그렇죠? 또 키자바, 순자바, 브레이크, 골드겟 이런 것들은 질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인산하고 가리가 있는데 바로 인산 성분이 있잖아요. 꽃을 좋게 만들고 그러고서 뿌리가 유지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양분이 꽃으로 쏠리게 만들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 영양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쭐함을 딱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을 딱 줘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런 도장 억제제 처방을 받아가지고서 제일 뜨거울 때, 열대야가 될 때, 그 순간 직전에 한번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상태가 되게 좋아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장 억제제들이 있게 되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풋고추가 비대가 윤기가 나면서 한 요 정도가 되게 되면은 거의 한 2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아무래도 뿌리가 힘이 약해요. 또 생식적으로 더 쏠리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알만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주게 되면은 고추가 더 윤기가 나면서 통통해집니다. 그리고 영양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럴 때는 아예 이 모두싹에다가 섞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 빨간색 모두싹은 영양분이 엄청 많습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초록색하고 빨간색하고. 근데 여기에 생육을 촉진하는 아미노산, 또 그러고서 뿌리를 더 좋게 하는 아연, 붕소, 그러고서 조직을 치밀하게 하는 칼슘, 또 규산 이런 성분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종합 영양제 비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까 알마니 같은 것을 넣게 되면은 기능이 더 월등히 더 좋아지게 되고요. 요게 중간에 꺾어진 게 울퉁불퉁해진 게 이게 총체 때문에 큰 겁니다.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총체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쳐주면은 생육 상태가 좋아집니다. 이게 바이러스 증상들이에요. 계저 바이러스 이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씨가 시커멓게 변해 있어요. 그리고 꼭지가 노래지면서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왜 계저 바이러스냐? 우리가 이 용어적으로 이 검은색의 줄무늬가 한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쭉 일정하게 뻗는 걸 계저무늬라고 그래요. 계저 바이러스. 다음에 또 하나. 이 검은색의 무늬가 있잖아요. 막 불규칙하게 막 검게 변한 거. 이거는 우리가 토마토 반점이조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총체벌레가 옮기는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총체 때문에 생겨요. 근데 이 계저 바이러스는 전부 다 요소 추비가 없을 때 생기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러스가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모른다 그럴 때는 아까처럼 모두싹을 주는 경우가 있고 이 빨간색 모두싹에는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잡아줘요. 근데 만약에 빨간색 모두싹이 없다 그렇게 할 때는 거기다가 아카디안을 좀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거기다가 요소를 조금 약하게 물 한 말에 한 수저 정도 그 정도로 한 30g 정도를 잘 녹인 걸 넣어서 뜨겁지 않은 시간대에 뿌리게 되면은 이파리가 펴지고 시커매지면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규칙하게 검은색의 줄무늬가 생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칼라병입니다. 칼라병. 좀 이따가 이 껍질이 얇아지면서 물렁해지면서 다 쏟아집니다. 또 울퉁불퉁해집니다. 이게 칼라병의 증상들이죠. 이걸 따내느라고 뜨거울 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올해 이 피해가 하나 더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또 꼭지가 노랗게 돼요. 좀 있다 보면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것도 질소질이 너무 없을 때, 딸릴 때. 풋고추는 제일 빠른 속도로 6월 중하순에 커갈 때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질소질이 떨어지면 저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저럴 때도 우리가 아까 이런 순간적으로 활력을 높일 때는 아미노산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카디안을 우리가 타서 모두싹하고 뿌려주게 되면 금방 없어집니다.
자, 계절 바이러스 증상이고요. 다음에 비대기 때 우리가 그 과실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때가 왕성할 때는 그때는 칼슘하고 붕소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아까 아리캡이라는 것을 같이 넣어서 뿌리면 되고요. 그러면 윤기가 나면서 이 꼬부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붕소 칼슘이 없어서 그러면은 꽃이 있잖아요. 아주 하얀 점으로 조그맣게 안 펴요. 그럼 꽃가루가 얹게 되면은 이 속에서 씨가 제대로 안 생기면은 전부 이렇게 고가가 생깁니다. 이것을 쭉쭉 펴지게 만들어줬고요. 자, 이게 지금 씨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꽃이 충실하게 잘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빨간색 모두싹이 여기다 아리캡을 넣어서 뿌리게 되면은 상당히 좋아지고요. 또 뜨거울 때 햇빛에 데이는 겁니다. 이 데이는 것도 칼슘이 없으면 더 많이 데여요. 이게 칼슘을 좀 넣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고추는 있잖아요. 계속해서 NK가 들어가는 거하고 이 상태에서 이파리가 이게 동그란 상태로 진한 녹색을 띠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그 색깔이 들기 시작할 때 이게 7월 1일 정도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마그네슘제를 한번 주게 되면은 지금 이게 보게 되면은 이 고추가 착색이 좀 불규칙하게 되는 거예요.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그래요. 그걸 주게 지금 이런 증상들이거든요. 착색.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홍고추를 많이 수확을 할 수 있죠. 여기에 아까 알마니를 또 주게 되면 되고요. 그 대신 익은 것은 빨리 따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게 또 익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가 따내고 또 비료물을 주고 해서 좀 더 물 관주 쪽으로 해서 호스가 들어가 가지고서 수량을 극대화시키면서 홍고추를 우리가 최대한 새벽 시장에 내는 걸로 해서 수익을 더 올려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영양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게 되면 있잖아요. 이 끝에까지도 고추가 엄청나게 매달립니다. 끝에 징그러울 정도로 맺힙니다. 따도 계속 생긴다고. 예. 자, 그리고 끝에까지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홍고추나 에스렐이나 이를 더 붉게 만드는 그 약재들을 또 영양제나 호르몬제를 쳐서 최대한 비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추가 수확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파리가 이게 노랑병처럼 이렇게 생기는 초세가 떨어지는 증상을 우리가 막는 것이 비결이라는 것을. 그래야지 맛이 좋고 품질이 좋습니다. 또 뿌리가 좋고 관리를 잘하면은 이런 수정 불량이 없고 기형과 없습니다. 열과는 껍질이 두꺼운 품종이 있는데 이 두꺼운 품종을 있잖아요. 처음에 뿌리 관리를 못 해서 잔뿌리가 안 나고 굵은 뿌리만 있었을 때 열과가 더 심해집니다. 가뭄 탈 때는 더 심해져서 딱딱해졌다가 비가 오게 되면 과습이 되면 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소가도 칼슘이 없을 때 이렇습니다. 또 낙과가 되는 것도 뿌리가 나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뿌리를 강조했던 것은 고추에서 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뿌리를 극대화시키면서 좀 영양을 일찍 주게 되면은 그러면 고추에서는 문제가 없어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게 전부 다 붕소결핍입니다. 붕소. 다 가락지 낀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 끝에 이 꼭지에서 칼슘이 못 내려갈 때. 자, 이때 언제가 제일 생기냐면은 풋꽃의 비대 속도가 제일 빠를 때가 6월 중순입니다. 그때 칼슘이 꼭지에서 끝에까지 따라가질 이 크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칼슘은 늦어도 6월 들어가자마자는 무조건 칼슘 쪽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것만 지키시면은 이런 문제가 없고요. 그럴 때 기왕이면은 흡수력이 좋은 걸로 골라서 쓰시는 것이 더 좋다는 거 아리캡 쪽으로 권장을 합니다. 자, 약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청고병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청고병이 좀 나오시죠? 그렇죠? 청고병은 대부분 8월 초에 열대가 될 때 그 순간에 고추가 힘이 제일 떨어질 때 우리가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서 이 고추 뿌리가 있잖아요. 물에 조금 잠길 정도로 이틀 동안 비가 왔다.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고추는 물에 잠기는 것을 원래 모르는 작물입니다. 고산지대에서 뜨거운 데서 자라는 작물인데 물에 잠겨서 숨을 못 쉬게 되면은 뿌리가 너무나 갑자기 약해집니다. 근데 왜 약해지느냐? 그 수많은 열매를 매달린 상태에서 그 속에 씨도 맺히게 만들고 하는데 그 성분이 붕소가 있는데 붕소가
생육을 조절해주면서 씨도 만들고 다 조절해주는데 그게 한 물 따고 두 물 따면서 다 엄서진 상태에서 붕소 부족할 때는 뿌리가 금방 물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 시점에 아까 아리캡처럼 이 칼슘에 붕소가 섞여 있고 또 그런 기능성 있는 제품들을 같이 혼용을 하게 되면은 청거병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이게 갑자기 하나가 시들더니 두 개 갑자기 시든 게 청거병이 많이 생겼다. 그런 순간이 생기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이 고추에 등록되어 있는 리도밀 동제 그 아니면은 우리가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약재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로 은나노크린이라고 있습니다. 은나노크린이 세균병을 잡는 약재예요. 그 약재하고 모두싹하고 섞어가지고서 우리가 뿌려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다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뿌리 밝은제나 아니면 붕산을 넣어서 주게 되면은 뿌리를 보호하면서 잡을 수 있죠. 자, 그 이에 이런 여러 병충해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몇 가지만 알아보죠. 역병입니다. 역병은 뿌리가 활착을 못했을 때 그 순간에 이 상처가 난 대로 우리가 이 통로에 들어가서 여기 곰팡이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5월 25일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역병약을 하고서 넘어가는 게 안전하다는 걸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뿌리가 나쁘고 또 물이 많이 고일 때 또 이 상태에서 좀 역병이 전염됐을 때 좀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러고서 터널 재배할 때는 있잖아요. 얘들이 비가 덜 올 때는 괜찮아요. 근데 비가 나중에 8월 말처럼 이틀이고 3일이고 올 때 이때는 이 안쪽으로 물이 흘러버리면은 역병이 금방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온다 그럴 때는 이 한쪽에 땅하고 닿는 이쪽을 있잖아요. 좀 뜯어가지고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은 역병하고 청거병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물에 잠기더라도 붕소 성분이 있게 되면은 뿌리를 보호하는 골무 역할을 해가지고서 시들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집보다 열매가 많이 맺혔다. 그리고 붕소 소비가 많았다. 그럴 때는 또 비가 앞으로 많이 올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될 때는 그 직전에 우리가 붕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나 붕산을 넣어가지고서 옆면살포를 해놓으면은 확실히 잘 견딥니다. 그래서 아까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점적 호스에다가 그런 붕소가 들어있는 제품들을 미리 그 직전에 관수를 해두게 되면은 시들지가 않아요. 청거병이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 탄저병 때문에 고추 농사 못 짓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징그럽다고 막 하죠. 근데 실제로 얘들은 땅에서 월동을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 여러분들 뭐 후추향을 뿌리고 키타진 뿌리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고추 이런 땅에서 올라오는 탄저병이나 이런 작균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얘들이 액고추에는 탄저가 잘 안 생깁니다. 풋고추로 크면서 단맛이 들어야지만이 탄저병균이 이동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탄저병균이 그 고추에 점이 딱 찍히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그래서 그 시점에 탄저병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제일 오래 가는 것이 한 달 동안 예방을 하는 것이 요 앞에 있는 델란이라고 부르는 약재입니다. 근데 얘들은 곰팡이 쪽으로만 잡아요. 그러면은 우리 8월 달에 이파리에 반점이 많이 생기죠. 반점 세균병, 노랗게 되는 거. 그 반점 세균병도 사실은 6월 1일부터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세균병이에요. 그래서 곰팡이하고 세균을 동시에 잡을 때는 요 네오보르도라는 게 이걸 추천합니다. 500g짜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두싹이 경우에서는 이런 탄저병에 대한 예방 효과가 되게 좋으면서 응애에 대한 거 진딧물 총체까지 다 미리 예방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모두싹은 약간의 예방적인 개념으로 더 계속 들어가고 생육 촉진을 시키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탄저에 대한 것을 나는 확실하게 잡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런 모두싹에다가 요 네오보르도는 빼시고
요 델란 쪽을 같이 넣어주시던가 아니면 탄저병 약제를 하나를 넣어서 뿌리시게 되면은 방제가가 극상으로 올라가면서 탄저병에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반점세균병입니다. 반점세균병. 세균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은나노크린이라는 게 세균 전문 약제입니다. 또 아니면은 농약으로 볼 때는 아까 네오브르도, 또 가스란수화제, 또 델란케이 이렇게 이 동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이런 세균을 잘 잡아줍니다. 근데 얘들은 뿌리고 나면은 우리가 그 세균에 대한 걸 순간적으로 살균을 하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모두싹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곰팡이 세균을 동시에 다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무름병도 잘 보면은 이 담배 나방에 구멍 뚫은 대로 물이 들어가면은 이 무름병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담배 나방을 잘 잡으면서 이 은나노크린을 뿌리게 되면은 상당히 좋고요. 이게 하나로 충싹입니다. 담배 나방, 뭐 다른 작물에서 노린재, 또 여러 가지 벌레에 대해서는 이 하나로 충싹이 방제가 상당히 잘 납니다. 나방에 대해서. 자, 이게 청고병입니다. 물이 고여가지고서 뿌리가 숨을 못 쉬는 상태로 이틀 정도 견디게 되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며칠 동안 뿌리 기능을 잃어버려요. 근데 비가 그치고 나서 갑자기 강한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뭐냐면은 뿌리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청고병으로 많이 전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방을 좀 해줘야 되고요. 자, 이런 벌레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게 참원종에 대한 거 모두 싹이 다 방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로 충싹은 이 지긋지긋한 담배 나방에 대해서 아주 방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약으로 칠 때는 프레버튼을 치게 되면 있잖아요. 약효가 한 28일간입니다. 근데 걔들도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가장 저독성인 살충제인데 약효가 되게 좋으면서 오래가요. 프레바톤을 우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배치하면서 중간에 다른 나방약제를 하면은 좋고요. 다음에 한올 충상은 친환경으로 우리가 방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유황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물질 가지고서 좀 더 고추를 안정적으로 수확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Here we go.